근데 얼마 안 돼서 오전 중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급하게 아이가 열이 난다. 7살 때까지 놀이공원을 한 번도 안 갔대요. 근데 엄마랑 놀이공원을 갔다. 이렇게 적었다. 자기들끼리도 우리는 엄마가 일을 해서 종일반을 온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이제 막 했는데 내가 이제 나쁜 고과를 받으며 내가 육아휴직을 갔다 와서 이렇게 받았나? 다른 부서로 이제 발령이 났어요. 과연 회사에서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 커리어와 경력 단절이 두려운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6주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축복해야 할 일인데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돕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는데 제발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항상 갖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인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워킹맘들의 고민, 아니 뭐 세 분도 지금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워킹맘들의 고민이 정말 많을 텐데 그중에 세 가지 얼마나 엄선됐을지 좀 기대도 되는 한편 걱정도 됩니다. 얼마나 또 어려운 고민들이 나와 있을지 좀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사연은 먼저 윤소라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3살 유통대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 7년차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3년 전에 결혼을 했고 현재 아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지길 원했어요. 남편이 저랑 8살 차이로 나이가 있거든요. 하지만 결혼할 당시 저에겐 일로서 너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만 지나고 아이를 갖자고 남편을 설득했죠.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난 뒤에 아이를 갖고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욕심이란 끝이 없네요. 한번 인정받으니까 더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일을 맡다 보니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고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휴직을 하면 지금까지 제가 쌓았던 커리어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 사수가 그랬거든요. 제가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능력 있던 분이셨는데 1년의 육아휴직 후 마케팅팀에서 쫓겨나듯이 다른 팀으로 가셨어요. 1년 쉬어서 감각이 떨어졌다나 아이 때문에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가 없다나 이런 현실에 아이를 가질 마음이 들지 않는데 남편은 늙어가고 저도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마음은 조급해지는데 아이를 가질 시기를 염탐하듯 기다려도 이 상태로라면 아이를 가질 때라는 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커리어와 경력 단절이 두려운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사례를 들어보니까 방금 전에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얘기가 딱 떠오르는 게 이분의 이제 사수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신 이후에 마케팅팀에서 쫓겨나는 다른 팀으로 가셨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아직 그분이 있군요. 아니시겠죠? 많이들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경력 단절이 걱정돼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어떠세요? 공감 많이 되시나요? 저는 사실 이런 걱정을 하기도 전에 실수처럼 아이가 생겨서 저런 네,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겨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주변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제 특히 이제 여자분들의 경우에 그리고 특히 이제 인력심이 좀 있는 분들. 네, 인력심이 맞아요, 좀 있는 맞아요. 분들. 인력심도 네, 네,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업무 자체가 좀 되게 아까 뭐 마케팅 이런 것처럼 정말 트렌디한 거를 계속해서 뭔가 하셔야 되는 분들은 잠깐 쉬시는 것도 되게 이제 불안함이 있으신데 이제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주변을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빤히 보니까 아, 저렇게 하면 저렇게 힘들구나. 뭐 고과에서도 불이익을 받는구나. 경력이 저렇게 망가질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보니까 점점 이제 아이를 못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도 이런 사례 많이 보셨나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이런 사례를 보면 그런 걱정이 들어서 좀 아이를 갖는 걸 좀
미루거나 아예 안 갖는다라는 계획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차장님의 고이 스토리에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솔루션을 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은 걱정은 많이 안 하셨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뭐 내 커리어가 단절될 것 같아서 아이를 좀 늦춰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안 하셨어요? 저는 우선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의 그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인생을 길게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아이를 조금이라도 빨리 갖고 낳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같이 좀 늦게 결혼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나 아니면 여타 다른 이슈로 그래서 아예 애를 안 갖기로 한 그 딩크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결심한 부부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뭐 언제 때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이분은 되게 심플하게 그냥 3개월 출산 휴가만 그냥 갔다 오고 그냥 바로 복귀하신 다음에 열심히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의 그런 공백은 그렇게 큰 공백이 아니고 그리고 그 복귀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 이분의 성격 같으면 좀 독하게 좀 애를 베이비시터한테 맡기고 좀 일에 더 전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차장님께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다 했잖아요. 동기분들께서 네. 뭐 이런 사례도 있다, 저런 사례도 있다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지금은 좀 걱정을 안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걱정이 사실 많이 돼요. 사실 많이 되고 사실 악몽도 꿨거든요. 네, 악몽도 꾸고 뭐 저희 상사가 막 나와서 뭐 얘기하는 그런 안 좋은 꿈도 꾸고 했는데 사실은 이미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제가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 인생을 그래서 이걸 걱정을 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6월에 복귀를 하는데 이제 6월에 제가 어떤 포지션에 제가 가게 되던 그냥 선물처럼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께도 비슷한 말을 해드리면 될까요? 마음을 편하게. 좀 내려놔라. 네, 내려놔라. 이렇게 아이를 가질 때라는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아이를 그런 게 갖기에 어딨어요. 적절한 때라는 건 없고 그냥 개인적 생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사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저는 회사에 이제 여자 리더분들을 이제 리더십 교육을 하다 보니까 리더분들을 많이 뵐 기회가 있어요. 여자 이제 뭐 임원을 하신 분들도 그분들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도 이제 커리어를 계속 가져가시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정도 위치에 가시려면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열정이라는 게 엄청나시고, 그래서 이제 아이나 이런 거 키우는 걸 보면 아까 이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육아의 많은 부분을 제가 물론 겉에서 봐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쏟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다른 방식으로 좀 이렇게 보완해 가시면서 그래도 그런 업무들을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방법이 있는데 너무 주변에서 이런저런 사례를 많이 보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미리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왕이면 자기가 이런 마음이 들면 이렇게 좀 그런 걱정은 잠시 좀 두고 또 잘 하시는 분들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쵸. 예, 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가서 좀 물어도 보고 예, 조직 안에서 이렇게 멘토를 좀 찾아서 예, 이런 걸 좀 먼저 겪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솔루션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제 생각에는 아이를 네. 갖고 싶은 마음이 네. 있으시다면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네. 좀 더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아이를 안 낳을 게 아니면 지금 이런 고민이 들었을 때 차라리 한시라도 젊었을 때 진짜 아이를 낳는 젊었을 게 때. 한시라도 젊었을 그 때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이 딱 공감대가 터지네요. 젊을 때가 젊을 때 아이를 좀 가지고 어쨌든 이건 너무 또 미리 걱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꼭 다 육아가 힘들고 출산이 힘들고 뭐 인정은 하지만 너무 미리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나중에 정말로 내가 아이를 원했을 때는 아이가 또 안 올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마음이 있고 고민도 들겠지만 어쨌든 마음을 먹었을 때 좀 가지고 네. 좀 포기할 부분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요즘에 너무 난임이나 불임 부부가 많기 때문에 네. 나중에 또 자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정말. 네. 알겠습니다. 결론은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져라. 네, 네. 그쪽으로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나을 거라면.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이민아 차장님 부탁드릴게요. 이제 입사한 지 만 6개월이 된 여자 신입사원입니다. 저는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청첩장을 돌릴 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다들 황당해 하셨어요. 아, 직접적으로 말하신 분도 있습니다. 축의금 받으려고 회사 들어왔구만. 결혼할 때 시댁, 친정 눈치가 아니라 회사 눈치를 봐야 했죠. 신혼여행도 다들 2주씩 다녀오는데 저는 눈치가 보여 1주밖에 휴가를 못 썼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6주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축복해야 할 일인데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회사에서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선배들이 일을 시키긴 하는데 선배들이 해놓은 거 구경하는 수준입니다. 입사한 지 1년쯤 되면 출산 휴가를 써야 할 텐데 그러면 저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거고 돌아오면 동기들은 일취월장 했을 텐데 저 혼자 신입과 다름없는 무능력자겠죠? 거기다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신입이 임신했다고 출산 휴가에 육아휴직 쓰겠다고 하면 아휴, 상사들 반응을 상상만 해도 입덧이 나옵니다. 어제는 아이를 낳는 게 맞을까 하는 나쁜 생각까지 했어요. 상사들에겐 대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회사를 다니는 동안이라도 업무 능력을 배로 키울 수 있을까요? 야, 진짜 마음이 아픈 사연이네요. 여기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동생분의 사례, 네. 총무팀으로 네. 옮기자마자 네.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다. 네. 그 얘기도 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눈치를 보고 계신데 이게 모르겠어요. 본인 스스로 조금 더 크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압박감이 더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축의금 받으려고 해서 그런 사람도 있다니 그 압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근데 눈치가 보일 일이긴 한가요? 스스로 마음적인 좀 눈치. 공감은 되세요? 예. 이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눈치가 저도요.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축의금 받으러 왔어?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서운할 것 같고 정말 회사 나가고 싶을 것 같은데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냥 스스로도 그냥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입사해서 뭐 거기 얼마 안 사연이 돼서. 있지만 얼마 안 안 돼서. 됐으면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조직의 조기 전력을 하기 위해 되게 그쵸, 뭐 뽑았을 텐데. 예, 뽑았을 의도가 있을 텐데 그걸 저희가 다 사실 알고 있으니까 네. 이분도 이제 그런 마음의 압박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르게 두 가지 고민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요.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상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일단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말씀. 그러니까 어차피 애를 이제 가졌고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계속 숨겨봤자 나한테 도움되는 건 없는 것 같고 일단 상사한테 하루빨리 얘기를 해서 그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 친구가 만약에 빠지게 됐을 때 이제 사람을 다시 뽑아야 될지 아니면 직원들 팀 내에서 이제 업무 분장을 더 할 건지 이런 예측이 가능하게끔 상사한테 빨리 말을 하고 어쨌든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최대한 빨리 어떻게? 우선 뭐 커피 한 잔을 하시자고 한다거나 따로 이제 원온원 신청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사실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황당함과 뭐 난감함을 솔직하게 이제 정서적으로 좀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신입사원으로서 이렇게 된 부분이 저도 되게 난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도 모르게 계획치 않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돼버렸는데 정말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라고 충분히 이제 상사가 이제 심적으로 나를 이해해줄 수 있도록 좀 정서적으로 좀 코드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대로 말은 해야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죄송할 일이 아닌데 계속 죄송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읍소를 하고 있네요. 애가 생각하는데 당신한테 미안할 건 없잖아요. 예. 저라면 죄송합니다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또 한편 생각하면 요새 이제 정말 밀레니엄 세대들. 이게 저희 세대 얘기도 많이 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게 왜 죄송할 일이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저는 이제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조직장의 입장에서든 조직의 입장에서든 이제 저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긴 건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난감함 아까 말씀하신 그걸 좀 이해를 시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어쨌든 그 조직에 다시 돌아올 거라면 갈 때 그 이미지를 잘 남기고 가는 것도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뭐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다 애티튜드는 아니더라도 그 있는 동안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 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소위 말하는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좀 받아들여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고민이 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업무 능력도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돌아왔을 때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거는 어쩌죠? 이것도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열심히 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친척 동생의 경우에는 지금 LG에 다니고 있는데 LG 연구원이에요. 네. 근데 LG에는 또 좋은 제도가 있는 게 그 1년 저희는 육아휴직을 1년 그러니까 출산 이후에 쓸 수 있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임신하고 있는 동안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1년을 쓰고 또 육아휴직을 또 1년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동기들 본인 동기들보다는 거의 그 당연히 승진도 누락이 됐을 것이고 업무 능력도 자기 동기들보다 현저히 좀 떨어지는 게 본인도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능력은 크죠. 후회도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첫째라서 너무 몸이 안 좋았고 나는 이렇게 쉬고 싶었다 하는데 아 그때 차라리 그냥 쉬지 말고 돈이라도 벌 걸 이런 후회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부분은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갔다 와서 업무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현저히 못 미치고 그리고 승진하는 기회도 더 적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자기의 행동에 대한 그 결과를 그냥 책임지는 그냥 성인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저희 조직에 어떤 이제 저희 여성 리더분이 계신데 저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30대 때 지금 막 되게 시간이 막 없고 하니까 너무 지금 한순간이 소중하고 막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지? 근데 인생 길어. 그러니까 지금 막 그렇게 애달복달 하면서 하지 않아도 뭐 직장 생활 1, 2년 할 거야? 뭐 길게 할 거잖아. 뭐 직장만 다닐 거야? 나중에 네가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막 지금 그거에만 해서 요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라는 거에 너무 그렇게 막 마음 졸이지 말아라. 인생 길다. 근데 이제 그분은 연세도 있고 조직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가끔은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막 생각하고 해봐야 태교에 좋지 않고 아, 그러네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네. 그렇죠. 뭐 미리 겁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떨까 싶습니다. 다 이미 합니다. 이런 버릇 있어요. 다. 맞아요. 뭐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얘기하시고 네. 말하는 과정에서 죄송하지 않을지라도 조금은 뭔가 좀 공감대를 진솔하게. 심어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시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와서 또 열심히 하셔서 열심히 해야죠. 네, 돌아와서 남들보다 그 이상의 노력을 한번 쏟으신다면 얼마든지 그럼요. 따라잡고 그 이상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김유리 대표님 읽어주시죠. 네. 5년차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회생활이라고는 1도 해보지 않고 연애도 대학교 때 한번 해본 게 전부였던
순수함의 결정체였던 신입사원 시절, 저보다 10살 많은 팀장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능력 하나만으로 젊은 나이에 팀장 자리에 올라선 남편. 그 당시에 너무 멋져 보였어요. 제가 눈이 띄었던 거죠. 팀장과 신입사원으로 만나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문제는 회사의 상하관계가 집에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여보, 집이 왜 이래? 아침에 출근할 때 청소 안 하고 나갔어? 아니 집 환경이 애들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면 애들 아토피에 비염 생겨. 빨리 닦아! 지적과 질책, 그 다음은 훈계, 명령순으로 저에게 항상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방으로 쏙 들어가죠. 근데 참 신기한 게 회사에서도 매일 이러거든요. 남편이 상사하다 보니 항상 질책과 훈계,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익숙하다 보니 집에서도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의 말을 아주 잘 듣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저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늘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들을 깨우고 밥 먹여주고 씻기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 차에 태우고 나면 그제서야 회사 나갈 준비를 합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밥을 먹습니다. 회사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오면 또다시 시작되는 집안일과 육아,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 이렇게 1년만 더 살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바꾸고 싶어요. 집안일은 돕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는데 같이 하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제발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상하관계로 굳건히 굳혀진 저희 부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그냥 이혼하시면 안 돼요. 이 남자분 아니 뭐 그러게요. 너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제가 말하면서도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본인은 방으로 쏙 들어간대요. 그냥 아유 그러고 싶은데 어쨌든 사내 부부입니다. 소라님도 원래는 사내 부부 아니셨습니까? 저는 네, 사내에서 만났죠. 사내 부부. 네네. 근데 이렇게 직속 그런 관계셨나요? 직속 관계는 아니었고요.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었던 사이인가요? 예, 저는 이제 계속 교육팀에 있었고 당시 이제 남편은 이제 영업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 달 집합교육을 받고 이제 현업으로 가서는 별 만날 일은 없었어요. 근데 네.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분이 다시 이제 인재원에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면은 이런 상하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죠? 직접적으로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그분의 영업 부서에 제 동기들이 이제 선배로 있는 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부서 이렇게 뭐 기능도 다르고 하지만 네. 이제 뭐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니 뭐 네가 뭐 윤소라님의 남편이 된다고?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예, 뭐 그런 건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 케이스와는 완전 다를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케이스들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 주변에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직 안에 뭐 인턴으로 들어왔던 분하고 뭔가 네.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렇게 결혼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팀장과 완전 직속 이렇게는 아니지만 같은 조직에서 약간 직급 차가 있는데 이제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후기가 이렇지는 않죠. 그쵸. 네, 그렇죠. 상하관계가 집까지 이렇게 유지되는 오히려 이렇게 10살 차이가 많은 팀장님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어린 친구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잘 오히려 해주셔야 더 그럼 진짜 잘해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제가 게 듣기로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희 다 공감하는 게 이거는 이 사람 자체의 문제. 네, 남자분이 맞아요. 좀 이상한 성향적으로 분이신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혼까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분이 너무 다 잘해내고 계시니까 남편분이 이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쓰러지시면 어떡하실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직급차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대놓고 말을 못한다면 저는 한번 액션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은 쓰러져야 방법이네요. 되나요? 예. 좋은 방법이네요. 이래서 이제 진단을 해보면 또 스트레스인 거죠. 피로 누적과 가로사, 스트레스. 뭐, 예. 가로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 쓰러져 봐라. 근데 너무 다 잘 해내고 있으니까 남편분도 심각성을 모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은 쓰러지지 말고 아예 안 하는 건 어때요? 본인이 답답할 거예요. 아마. 아이고. 이거는 본인 성격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 뭐 다 집에 와서 아침에 일어나 밥하고 아이들 깨우고 이게
그 본인이 저처럼 약간 다 잘 해내야, 내가 다 해야 된다, 잘 해내야 된다 예. 이런 성격 탓에 저도 안 해볼 생각도 했거든요. 진짜 정말 집안일 진짜 1도 안 하면 저 사람이 할까? 근데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아 다시 대표님 다시 제가 하게 되고 그냥 그 꼴을 못 봐요, 제가. 결국 남편분은 남편은 똑같은 거죠. 기조를 똑같이 항상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쓰러져 보라고 했는데 저도 가끔은 그냥 차라리 내가 한번 쓰러지면 이 사람이 그래도 아내의 소중함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육아에 동참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잘 안 쓰러져요. 아이고 너무 건강해. 그러니까 너무 건강한 거야. 정말. 여기선 액션을 좀 액션이라도. 근데 저도 거짓말을 못해요.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이 대구 남자 스타일 제가 아는데 아마 안 하셨을 때 네. 그걸 안 하셨는지 하셨는지도 아마 모를 몰랐을 수도 거예요. 있어요. 네. 네. 그냥 여기 항상 쓰레기가 있나 보다 하셨을 네. 거예요. 근데 맘카페 아까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근데 남편력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그 사례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고. 내 남편이 최악은 아니구나. 맞아, 위안돼요. 위안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근데 거기 항상 솔루션이 사람들이 똑같이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남편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세요.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뭔가 잘 하나는 지혜로운 솔루션 잘 모르겠어. 아까 그 쓰러지는 방법. 연기력이 좀 기력이 좀 뒷받쳐준다면. 있어야 되고요. 병원이랑 합의도 봐야 돼요. 쓰러졌을 때 아는 병원 있어야죠. 친구가 의사면 더 좋고. 진단서 써야 되니까. 네, 이렇게 오늘 세 분과 함께 워킹맘에 대해서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순간순간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저희 어머니라든가 언젠간 제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생각이 나고요. 저의 미래의 결혼 생활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들한테는 이 육아라는 의무를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꿈보다 더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었나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이제는 아내고 남편이고 모두 좀 서로의 성장을 위한 꿈을 다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에게도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특별 출연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질이고 레리꼬 실화냐 다큐냐 맹큐냐 아삽으로 해라. 일본어인 줄 알았어요. 코디 해라. 코디? 이게 윤주영쌤? 지금 이렇게 실소가 터지시죠? 네. 저희도 그래요, 회사에서.